붉은 빛깔의 껍질 속에 쌉싸람과 달콤함이 공존하는 천혜의 맛. 덕분에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어울리고 또 곁들여 먹는 해산물로 인기를 한몸에 받는 녀석. 울퉁불퉁 생김새는 조금 못났지만 날 것 그대로 또 삶아 먹어도 맛있는 바다의 선물.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주인공, 멍게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 이렇게 많이 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70년대 이후에 많은 폐사가 일어나가지고 이후에 저희들이 양식을 해서 일부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재가입을 시키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남해안에서부터 지금 동해안까지 양식과 자연산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키워내는 어민의 정성. 알맹이부터 껍질까지 버릴 것 없는 알짜배기 해산물. 해초류의 감초, 멍게를 만나봅니다. 아직 멍게를 출하하기엔 이른 겨울철. 이 시기 멍게의 고장 통영과 거제 일대에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신선한 멍게에서 멍게 알을 채취하는 작업이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멍게는 특별한 암수 구분이 없다는데요. 거물소물한 게 있죠. 거물소물한 거. 하고 그 사이에 흰 게 있고, 흰 게 등자고, 검은 게 난자고. 그러니까 이게 한 몸에 이제 정자를 갖고 있고, 난자 갖고 있고, 정자 갖고 있고, 난자 갖고 있고. 멍게 알을 받는 시기는 12월부터 2월 사이. 멍게가 알을 잘 배출하는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가 멍게 배양의 최적기인데요. 수정된 알을 물속에 풀어준 후 올챙이 모양의 작은 유생이 깨어나길 기다립니다. 이 작업이 한 해의 멍게 농사를 좌우하는지라 이 시기 어민들은 신경이 날카롭죠. 성숙도가 얼마나 성숙됐는지 그거 시기 맞추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것도 뭐 어렵지만은 알을 받아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받아가지고 섭에 뿌려가지고 그걸 이제 올챙이로 부화시키기까지 그 이틀 가게 40시간 정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이. 깨어난 멍게 올챙이는 코코넛 열매 껍질로 만든 섭에서 자라는데요. 물속에 섭과 멍게 올챙이를 담가두면 올챙이가 섭에 부착하게 됩니다. 멍게는 올챙이가 파고드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으로 싹 골이 있죠, 골 이렇게 골 안으로 싹 다 파고 들어갑니다, 멍게가 다. 멍게 유생이 섭에 붙어서 자란 지 일주일이 지나면 바다로 옮겨집니다. 이번 겨울에 배양한 양만 100m 길이로 약 4천여 개 분량. 멍게는 작은 수온 변화에도 성장을 멈추는 민감한 녀석인지라 채묘 장소 선정도 까다로운데요. 통영 학산면 앞바다는 1년 내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적당한 수온을 유지해 멍게 채묘장으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자랑합니다. 멍게 유생이 자라는 2, 3개월까지는 이렇게 다발씩 함께 묶어 매달아 두는데요. 시기에 따라 많이 죽기도 해 멍게가 어느 정도 크는 5월까지 집단적으로 매달았다가 나중에 나눠줍니다. 올챙이 같은 게 단단한 게 거기 이제 피어나가지고 살들 올들 되면 포가 나거든요. 먼지 행기가 되겠잖아. 그때 이제 또 다시 청소해가지고 또 옮기기라. 멍게 알을 받아 수정하고 유생이 깨어나 바다로 옮겨지는 과정. 그리고 바다에서 꼬박 3년이란 시간을 보냅니다. 이듬해 봄이 되면
통통하게 살이 오른 멍게를 볼 수 있는데요. 통영 학산 앞바다의 봄 소식은 멍게가 가져온데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멍게 수확으로 분주해집니다. 종모 생산 2년 전에 해갖고 작년까지 성장을 하고 올해 채취를 하는 겁니다. 통영 거제는 멍게 양식을 일찍 시작한 지역인데요. 어느덧 전국 양식의 70%를 담당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은 먹이가 풍부함으로써 색깔은 다른 지역보다도 약간 붉은색이 갑니다. 피부가. 그런데 안에는 보면은 색깔이 노르면서 향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우리 하도 지역 멍게입니다. 3년간 자란 결실을 끌어올리는데요. 보기엔 예쁜 붉은 빛이지만 사실 딱딱하고 두꺼운 껍질에 쌓여 있어 칼집 초자를 써서 해초리로 분류되는 멍게. 몸에 있는 2개의 구멍을 통해 산소와 플랑크톤을 먹기도 하고 번식과 배설 활동을 하고 있죠. 멍게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바깥에 그 피낭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2개의 그 출수공과 입수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수공은 글자 그대로 물을 흡수하는 이는 그 플러스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수관이 있고요. 그 출수공이라 해가지고 물을 이제 내뱉죠. 안에서 먹이를 걸러내고 나서 필요 없는 물이라든지 똥찌꺼기를 이렇게 내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기 있고 아주 멍게가 예쁘게 잘 좋네요. 예. 예전에는 양식법이 개발되지 않아 해녀나 잠수부의 채집에만 의존했던 멍게. 최근 양식업이 성행하면서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인기 해산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무트러운 멍게는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을 만날 준비를 서두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 이렇게 많이 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70년대 이후에 많은 폐사가 일어나가지고 이후에 저희들이 양식을 해서 일부 지금 현재 그 성공적으로 재가입을 시키고 우리나라 지금 남해안에서부터 지금 동해안까지 양식과 그 자연산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멍게는 약 70여 종. 그중 남해안을 중심으로 붉은 멍게, 제주에선 끈멍게, 동해에선 비단 멍게를 만날 수 있는데요. 최근 서해까지 멍게 양식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멍게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기 제주에서 잡히는 끈멍게. 일명 돌멍게를 잡기 위해 해녀들이 바다 나갈 준비를 서두릅니다. 2월 무렵부터 해삼과 멍게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녀석이라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요즘철에는 어떤 게 많이 올라와요? 요즘에는 소라, 문어, 전부. 지금부터 해삼도 나와, 바다 발면은. 바닷속 물질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린 날은 물속 시야가 어두워 끈멍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4시간의 조업 끝에 건져 올린 망엔 바닷것들이 한가득입니다. 과연 끈멍게는 모습을 드러낼까요? 요게 돌멍게야. 이것이 잔잔한 거. 이제 깊은 물로 고와가지고 예뻐가지고 깊은 데 가면은 이거 새곰망측한 거 해와. 색과 모양이 거무스름한 돌처럼 생겼다고 해 돌멍게라고도 불리는 녀석. 생김새는 투박하지만 그 맛은 별미 중에서도 별미로 꼽힙니다. 워낙 구경하기도 힘든 녀석이라 별다른 조리 방법이 없다는 끈멍게. 그 자체로도 맛이 좋아서 주로 회로 즐겨 먹는데요. 속살은 부드럽고 살 속에서 나온 짭조름한 해즙은 진한 바다향을 느끼기에 제격입니다. 돌멍게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키다시도 많이 나가고요.
돌멍게는 이제 회로 많이 드시고. 일반 꽃멍게도 있고 돌멍게 있잖아요. 예. 두 개 차이가, 맛의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이게 꽃멍게보다 이제 조금 더 달짝지근하고 이제 그 특유의 그 향이 좀 더 짙어요. 돌멍게 나왔습니다. 화사한 바닷꽃송이들. 그런데 새로 준비된 음식에 빈 껍질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 비어 있는 거는 소주잔하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소주 넣을 때 따르시면 따서 1분 정도 있으면 이제 진한 바다 향이 나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소주의 그 쓴맛이 없어지고 바다 향이 나요. 소주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한다는 끝멍게. 무엇보다 끝멍게를 먹는 묘미는 속살을 빼낸 껍데기에 술을 따라 먹는 일명 끝멍게주의입니다. 저 멍게 껍질 속에 하고 같이 먹으니까 씁쓸한 맛도 같이 곁들여져가지고 맛이 좀 특이하네요 좀.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저도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마치 꽃이 핀 것 같은데요. 이거 바닷꽃인 것 같아요. 거기에 멍게 소주까지. 어떤가요? 야, 일반 멍게하고 이렇게 모양도 좀 다른 것 같고요. 훨씬 더 싱싱하고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싱싱한 상태 그대로 특별하게 조리하지 않고 먹는 끝멍게. 반면 붉은 멍게의 고장 통영에선 멍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멍게 요리는 멍게 비빔밥입니다. 이때 저온 숙성시킨 멍게를 이용하면 비린 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살아나죠. 5, 6월 달에 나는 멍게를 사가지고 저희는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가지고 그 멍게를 갖다가 저장했는 멍게를 우리가 쓸 때 필요할 때 다시 내리면은 이 생멍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맛이 아주 단맛이 많이 나요. 거기에 다른 부가 재료 없이 밥과 김만 넣어 먹는 멍게 비빔밥. 특별한 재료는 없지만 입맛을 사로잡는 밥도둑으로 변신합니다. 며느리한테도 주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맛이 좋은 통영 멍게. 채소와 소고기를 넣고 끓여낸 전골 육수와도 잘 어울리는데요. 잘 우려낸 육수에 멍게를 데쳐 먹으면 또 다른 멍게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입 머금으면 부드러운 식감이, 입에 착 붙는 감칠맛이 일품이죠. 간이 익으면 좀 질기고 그 다른 소고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드실 때는 부드러우면서도 멍게 향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국물은 또 아주 오묘한 맛도 있고 소고기의 그 맛도 아니면서 멍게의 맛도 아니면서 그 이제 드셔봐야 한다. 복잡하게 요리하지 않더라도 멍게를 간단히 즐기는 방법도 있는데요. 냉동 보관해놓은 멍게에 매실청, 참기름, 깨소금으로 기본 양념을 하고 기호에 따라 고추나 피망, 새싹을 넣어 먹으면 금세 멍게 요리 하나가 완성됩니다. 입맛 없을 때도 이 녀석 하나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죠. 이제 이렇게 신선한 멍게만 있으면 항상 이제 냉동 보관을 해 두시고 사용을 해서 그때그때 집에서 바로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향과 상큼하고 달콤한 맛을 지니고 있어 별미로 꼽히는 멍게. 이렇게 냉동 보관해도 부드러운 식감과 바다 향은 오래 살아있어 봄과 여름은 물론 사계절 내내 멍게의 향과 맛을 즐기기에도 문제 없습니다. 멍게를 특별하게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통영에선 멍게 껍질 안에 든 천연 식이섬유를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멍게는 다른 해초류 중에서도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녀석. 평소엔 버려지기 일쑤였던 녀석이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보일러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약 3일, 그러니까 삶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세척하면은 이렇게 빛이 이제 흰색으로 이제 껍질이 변하게 됩니다. 멍게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에 물을 빼고 잘게 부숴주면 식이섬유가 완성되는데요. 이렇게 식이섬유를 추출해 빵부터 국수, 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맹이를 팔고 남은 껍질을 열흘 동안 잘 말리면 친환경 재료가 된다는 건데요. 처치 곤란이었던 껍질이 좋은 재료가 되면서 멍게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어민들 소득 증대도 기여하고 또 우리 지역에 고용도 창출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한 이러한 사업이라고 보고 앞으로 토영시하고 협조해가지고 소각장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 뭐 그런 쪽으로 가면은 더더욱 그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흔한 녀석이지만 한때 폐사 위기에 놓였던 멍게. 많은 손이 가고 수고로움 끝에 얻어지는 수고의 결실인데요. 멍게 한 조각의 쌉쌀함엔 바다의 맛은 물론 어민들의 고된 삶이 배어있는 것 아닐까요? 물속에 섭과 멍게 올챙이를 담가두면 올챙이가 섭에 부착하게 됩니다. 멍게는 올챙이가 파고드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으로 싹 골이 있죠, 골 이렇게 골 안으로 싹 다 파고들어갑니다, 멍게가. 다. 멍게 유생이 섭에 붙어서 자란 지 일주일이 지나면 바다로 옮겨집니다. 이번 겨울에 배양한 양만 100m 길이로 약 4천여 개 분량. 멍게는 작은 수온 변화에도 성장을 멈추는 민감한 녀석인지라 체묘 장소 선정도 까다로운데요. 통영 학산면 앞바다는 1년 내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적당한 수온을 유지해 멍게 체묘장으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자랑합니다. 양식과 그 자연 사이를 서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키워내는 어민의 정성. 알맹이부터 껍질까지 버릴 것 없는 알짜배기 해산물. 해초류의 감초, 멍게를 만나봅니다. 아직 멍게를 출하하기엔 이른 겨울철. 이 시기 멍게의 고장 통영과 거제 일대에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신선한 멍게에서 멍게 알을 채취하는 작업이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멍게는 특별한 암수 구분이 없다는데요. 거물소물한 게 있죠. 거물소물한 거. 하고 그 사이에 흰 게 있고. 흰 게 정자고 검은 게 난자고. 그러니까 이게 한 몸에 이제 정자를 갖고 있고 난자 갖고 있고 정자 갖고 있고 난자 갖고 있고. 멍게 알을 받는 시기는 12월부터 2월 사이. 멍게가 알을 잘 배출하는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가 멍게 배양의 최적기인데요. 수정된 알을 물속에 풀어준 후 올챙이 모양의 작은 유생이 깨어나길 기다립니다.
이 작업이 한 해의 멍게 농사를 좌우하는지라 이 시기 어민들은 신경이 날카롭죠. 성숙도가 얼마나 성숙됐는지 그거 시기 맞추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것도 뭐 어렵지만은 알을 받아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받아가지고 섭에 뿌려가지고 그걸 이제 올챙이로 부화시키기까지 그 이틀 가게 40시간 정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이. 깨어난 멍게 올챙이는 코코넛 열매 껍질로 만든 섭에서 자라는데요. 붉은 빛깔의 껍질 속에 쌉쌀함과 달콤함이 공존하는 천혜의 맛. 덕분에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어울리고 또 곁들여 먹는 해산물로 인기를 한 몸에 받는 녀석. 울퉁불퉁 생김새는 조금 못났지만 날 것 그대로 또 삶아 먹어도 맛있는 바다의 선물.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주인공, 멍게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 이렇게 많이 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70년대 이후에 많은 폐사가 일어나가지고 이후에 저희들이 양식을 해서 일부 지금 현재 그 성공적으로 재가입을 시키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남해안에서부터 지금 동해안까지. 멍게 유생이 자라는 2, 3개월까지는 이렇게 다발씩 함께 묶어 매달아 두는데요. 시기에 따라 많이 죽기도 해 멍게가 어느 정도 크는 5월까지 집단적으로 매달았다가 나중에 나눠줍니다. 올챙이 같은 게 안면한 게 거기 이제 피어나가지고 살들 올 때 되면 포가 나거든요. 먼지 행기가 되겠잖아. 그때 이제 또 다시 청소해가지고 옮기기를. 멍게 알을 받아 수정하고 유생이 깨어나 바다로 옮겨지는 과정. 그리고 바다에서 꼬박 3년이란 시간을 보냅니다. 이듬해 봄이 되면 통통하게 살이 오른 멍게를 볼 수 있는데요. 통영 학산 앞바다의 봄 소식은 멍게가 가져온 데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멍게 수확으로 분주해집니다. 종모 생산 2년 전에